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먼치법과 국어능력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코로나 확진자 수가 2,400명이 지금 넘어갔네요. 이건 뭐 늘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그 6주차 수업이죠. 이제 그 다다음 주 8주차 수업 때 우리 저기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7주차 수업 때 그 3교시죠. 3교시 때 우리 그거를 하기로 했고요. 저 예행 연습을 하기로 했고. 자, 그래서 우리 공지사항에 제가 중간고사에 대해서 공지를 띄워놨는데 그 공지사항을 좀 쭉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 저 그 중간고사 광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일시는 10월 22일 다다음 주 금요일 12시입니다. 요거는 뭐 미리부터 제가 이렇게 그 공지를 해놨으니까 저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해놨으니까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장소는 성신여대 교육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 시험 감독을 합니다. 줌 주소는 이제 그 요 아래 이제 그 공지사항 우리 보고 계시죠? 거기에 띄워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확인해서 들어오시고 중간고사 예행 연습과 기말고사 때 다 같은 이제 주소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암호는 2021입니다. 2021 올해가 이제 2021년이기 때문에 2021로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범위는 2주차서부터 7주차 수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주차 때 우리 그 국어문 규정 그 통합 교재 이래가지고 제가 올려놓았었죠. 그거 가지고 수업했었죠. 그거 다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우리 3주차부터는 이제 우리 책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하여간 다음 주까지 다음 주 그 나가는 그 진도까지가 바로 그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방식은 OX 문제고 35문항이 나오고요. 그래서 35문항에 다 OX 문제로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행 연습 때 그 어떻게 저 체크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중간고사 예행 연습은 10월 15일에 12시에 그렇게 다음 주에 치르도록 하겠고요. 7주차 수업은 그래서 그 2교시까지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3교시는 중간고사 예행 연습으로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예행 연습에 참석해 주시고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저한테 이제 쪽지를 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결석이 아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예행 연습의 줌주소와 암호는 중간고사의 줌의 것과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래 확인해 보시고 암호도 2021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은 중간고사 예행 연습 때나 중간고사 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이런 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휴대폰으로 그 아마 할 수 있을지 하여간 뭐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줌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휴대폰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앞에 앉아서 그 시험을 치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좀 들어오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만 하여간 다음 주 예행 연습 때 한번 해보세요. 아이패드밖에 없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데 아마 저 들어오는 곳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아마 교육 시스템을 접속을 해야 아마 그 문제가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조심해 주시고 어쨌든 하여간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더욱더 좀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중간고사 광고를 했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약간 그 수업 듣는 것 열심히 지금 수업을 들어주시고 계시지만 약간 더 성적도 좋게 받아가셔서 소기의 목적을 또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한글맞춤법 20일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시간 동안 또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맞춤법 21항 보시면 우리 저기 31페이지죠. 31페이지 펴주시고 우리 저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미사가 붙었을 때 앞에 있는 것의 원형을 어근의 원형을 그대로 그 저기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발음대로 쓰느냐 뭐 요거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다는 것 꼭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길라잡이도 했었고 그 다음에 본문도 하고 있었으니까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20이랑 보시면 명사나 용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용언과 명사로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20이랑 보시면 우리 길라잡이에서 한번 다뤘었죠. 제21항 명사나 용언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1번 보시면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 예를 보시면 값지다
값에 지다가 붙은 거예요. 호찌다, 호태, 지다가 붙은 것이고, 넋두리, 두리가 붙었고, 빛깔, 깔이 붙었고, 엽댕이, 댕이가 붙었고, ip사귀에 사귀가 붙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그래서 명사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저 항목과 용례를 보았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시면 낚시, 역시 그 시가 붙었고, 늑정이, 정의가 붙었고, 덮개, 개가 붙었고, 뜻개질, 개질이 붙었고, 그 다음에 각작각작하다, 이거는 작이 붙었군요. 각작거리다, 작이 붙었고, 뜻적거리다, 적이 붙었고, 뜻적득적하다, 적이 붙었군요.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1번에는 명사 뒤에 그 전미사가 붙은 것이라면, 이번에는 어간 뒤에, 즉 그 용언 뒤에, 저 동사 뒤에, 동사나 형용사 뒤에 이렇게 전미사가 붙어서, 그래서 이렇게 저 용언이 되거나, 용언이 되는 것, 아니면 명사가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만 보시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번,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래서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게 원래 겹받침이 할짝거리다 같은 경우는 할따거든요. 그래서 리을 티읕입니다. 할따. 그래서 요 뒤에 사실은 이제 그 작이 붙었기 때문에 원래 할짝이라고, 요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니까 할짝 이렇게 적어야 맞겠습니다만, 요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할짝거리다라고 해요. 할짝거리다. 그래서 할짝거리다. 그래서 요 티읕이 발음이 안 나는군요. 요 티읕이 이렇게 소리가 발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뒤에 게 겹받침일 때 뒤에 게 소리가 안 나는 경우에는 발음대로 적는다. 앞에 게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원형대로 적지만, 뒤에 게, 그러니까 뒤에 걸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원형대로 적지만, 뒤에 걸로 소리가 안 나고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요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다만의 1번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틀리고 요게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게 예를 들어서 넓적하다. 요거는 이제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넓적하다로 뒤에 걸로 소리가 나죠. 넓적하다. 이렇게 뒤에 걸로 소리 났을 때는 요게 원형을 밝혀 적어가지고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할짝 거리다와 넓적하다, 요 두 개의 공통점은 겹받침이 붙는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만, 앞에 걸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발음대로 적고,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1번 보시면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널따랗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리을 비읍이잖아요. 리을 비읍인데 뒤에 걸로 소리 나지 않고, 겹받침에 리을 비읍에 비읍으로 소리 나지 않고 리을로 소리가 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것, 발음대로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같은 경우에도 막다잖아요. 그래서 리을 기역이거든요. 리을 기역인데 뒤에 기역으로 소리 나지 않고 앞에 거 리을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말끔하다처럼, 말쑥하다처럼, 그래서 요거는 발음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짱하다, 실쭉하다, 실큼하다, 이거는 리을 히읗이거든요. 싫다, 리을 히읗이고, 그 다음에 얄따랐다, 얄팍하다, 이거는 리을 비읍이거든요. 리을 비읍이군요. 얇다, 리을 비읍. 그 다음에 짧다랗다, 짤막하다, 이거는 리을 비읍, 짧다. 그 다음에 실컷, 이거는 리을 히읗이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옵니다만, 그래도 다만이죠. 다만이니까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옵니다만, 겹받침에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앞에 소리로 나는 것, 이런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그렇게 발음대로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실까요? 해설 보시면 넓적하다, 넓적다리를 적지 않는 이유는 겹받침 리을 비읍 널에서 뒤에 비읍이 발음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넓적하다, 넓적다리, 이런 거는 리을 비읍을 둘 다 적어줘요. 즉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뭐 이게 몇 번을 반복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겹받침일 때 뒤에 걸로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발음대로 적는다. 그렇지만 뒤에 걸로 소리가 나면은 그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답안의 1번이라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을 보시면 요거는 뭐 계속 이제 있었던 그 예외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원이 그 불분명하거나 아니면은 그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 계속 이제 우리 그 19항, 20항에서도 계속 다루었던 얘기고 21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게 그 다 이제 그 넙치의 넙, 그다음에 올무의 올, 골막하다의 골, 그다음에 납작하다의 납이 다 요게 그 원형이 불분명하고 원형에서 또 그 본뜻이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원형 그 본뜻이 그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발음대로 적고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넙치 있죠. 넙치는 광어예요. 한자어 광어입니다. 그래서 그 광어는 한자어고 넙치는 이제 고유어인데 그 주로 이제 횟감으로 많이 먹는 그런 이제 생선이 되겠죠. 넓적한 그래서 그 넙치라고 그러는데 넙치는 한자어 광어와 대응시켜 볼 때 넓다와 결부되는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그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소리나는 대로 넙치로 적는다. 그래서 넙치라는 게 넓다였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요게 하여간 그 본뜻에서 좀 이렇게 그 멀어졌거나 아니면 원형 그 본뜻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음대로 넙치라고 그렇게 리을 비읍으로 적지 않고 비읍으로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올무 요것도 이제 옥다에서 왔을 거예요. 리을 기억 있죠? 그 올하고 그 오에 리을 기억 붙는 옥다 올가 매다 할 때 그때 옥다 같은 그런 것에서 아마 왔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그래서 뭐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한 좀 본뜻을 추측할 수 없는 즉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올무라고 그냥 발음대로 올무 리을 기억으로 적지 않고 리을로 그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무 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와 올가미도 옥다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역시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올무로 적는다.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면 어원이 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 발음대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1번 명사에 빛깔이 있네요. 빛깔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규정이 그 20항의 규정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었을 때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였죠. 그래서 발음대로 원형대로 적은 빛깔 앞에 게 맞겠습니까? 발음대로 적은 뒤에 게 맞겠습니까? 바로 그 원형대로 적은 앞에 게 깔이라는 게 쌍기역 그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깔 앞에 걸로 적은 게 맞겠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용언 보시면 넓적하다네요. 넓적하다인데 자, 이 넓적하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뒤에 그 적하다 적이라는 그러는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 적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서 넓적하다 리을 비읍으로 적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다만 보시면 그 1번 널찍하다 있죠. 널찍하다 같은 경우에는 겹받침일 경우에 뒤에 걸로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발음대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널찍하다 리을 비읍인데 비읍으로 소리 안 나고 리을로 앞에 걸로 소리 나죠. 뒤에 걸로 비읍으로 소리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거인 비읍으로 소리 나지 않기 때문에 널찍하다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넙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넙치 보시면 이거는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 밝혀 적지 않는다에 따라서 발음이 이제 그 발음대로 넙치라고 넓다에서 왔다는 것을 아마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 광어하고 같은 말입니다만 그거 연관해 봤을 때 하여간 넓다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본뜻에서 너무 멀어졌다고 잘 추측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발음대로 뒤에 걸로 넙치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맞춤법 22항 살펴보도록 할까요?
용언에 피사동 전미사와 강세 전미사가 결합을 해서 용언이 됐을 경우에 그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자, 1번 기리 이히 구우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 순서하고 좀 다르네요. 이히리기 우구추 그것과 으키 이키 에가 붙는 것 이런 것들 다 피사동 전미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이히리기까지만 거기 피동에 해당을 하죠. 나머지 우구추와 으키 이키 에 같은 경우에는 다 사동에 해당하는 그런 그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피동이건 사동이건 간에 이런 게 붙으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맡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요거 다 기가 붙었군요. 뚫리다, 울리다, 울리다 리가 붙었고, 낚기다, 쌓이다, 할치다, 굳히다, 굽히다, 넓히다, 앉히다, 얽히다, 잡히다, 희가 붙었네요. 돋구다, 속구다, 구가 붙었고, 도두다, 우가 붙었고, 갖추다, 고추다, 맞추다, 추가 붙었고, 일으키다, 돌이키다, 으키, 이키가 붙었고, 없애다, 애가 붙었군요. 자, 해설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붙은 것 다 앞에 원형을 지금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설이 이제 도두다와 돋구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군요. 도두다, 돋구다. 자, 여러분 사기를 도두는 거예요? 사기를 돋구는 거예요? 아래 바닥에 흙을 돋구는 겁니까? 도두는 겁니까? 다 도두는 게 맞아요. 돋우는 게 맞고요. 돋구다라는 것은 딱 안경의 도수 있죠? 안경의 도수 높일 때만 돋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돋구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상당히 좀 그 뜻이 한정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도두다를 사용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은 도두다, 돋구다 그거 좀 많이 헷갈리거나 틀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란 뜻으로 돋구다를 높아지게 하다, 끌어올리다라는 뜻으로는 도두다를 쓰는 게 통례다. 그래서 안경의 도수 따위를 높게 하다는 뜻으로는 돋구다를 쓰고 그 다음에 높아지게 하다, 끌어올리다라는 뜻은 도두다를 사용하는 게 그게 통례란 얘기입니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늙구다 이런 말들은 다 비표준어입니다. 그래서 늙구다라는 말은 그게 늘리다, 늘이다 요게 맞는 표현이고 늙구다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표준으로 다뤄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참고 보시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썩히다와 썩이다가 있네요. 요게 썩다의 사동형인데 용법이 달라요. 그래서 썩히다는 주로 사물에 쓰이고 썩이다는 사람 신체의 일부에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틀리는 게 속을 썩이다. 아이고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라는 것. 요거 썩히는 겁니까? 썩이는 겁니까? 속을 썩히는 겁니까? 썩이는 겁니까? 썩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썩이다는 사람 신체의 일부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썩히는 거는 음식물이나 이런 걸 썩히는 것이고 사람 신체, 속도 사람 장기를 지금 썩이는 거잖아요. 하도 그냥 애를 먹여가지고 그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몸에 이상이 온다는 걸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라는 식으로 썩이다라고 써야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다만 보시면 이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즉 이렇게 피사동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 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붙어 있는 이제 조항이죠. 아무리 요게 본뜻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본 뜻에서 멀어졌다면 그러면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예외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 예외사항이고요. 자, 예를 보시면 돌이다 있죠. 칼로 돌이다. 요게 돌다에서 나왔다는 것 잘 모르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본 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돌이다로 적는 게 아니라 돌이다로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에 들이다, 이것도 뭐 들다에서 나왔을 텐데 이게 어원이 뭐 불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들이다가 아니라 들이다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고치다, 바치다, 붙이다,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이히리기, 우구추 이런 게 붙었습니다만 다 앞에 원형이 앞에 그 어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것. 자, 이건 이제 강세전미사라고 하거든요. 치, 뜨리, 트리 요거 다 강세전미사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트리가 맞습니까? 뜨리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트리가 붙을 수 있는 곳에 모두 다 트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다는 거 이거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고 어쨌든 치, 뜨리, 트리 이런 거는 강세 좀 더 세게 한다는 그런 뜻을 더하는 전미사인데 이런 것들 붙어도 앞에 있는 것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받치다, 부딪히다, 뻗치다, 엎치다 요건 다 치가 붙었군요. 그 다음에 부딪뜨리다, 트리다
예, 그 뜨리다 트리다 둘 다 붙을 수 있다고 그랬죠. 쏘뜨리다 쏘트리다 젖뜨리다 젖트리다 찌트리다 찌트리다 흩뜨리다 흩트리다 이런 식으로 하여간 치하고 뜨리 예, 트리 이런 게 붙으면은 예, 그 강세의 뜻을 더하는 것으로서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놓치다 같은 경우에는 놓는 거 있죠. 놓는 걸 더 세게 할 때 놓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저기 치라는 게 뜨리라는 게 강세의 뜻을 더 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3페이지 보시면 해설 볼게요. 저 부딪다 있죠. 예, 부딪다라는 것은 이게 힘있게 마주 닿다 또는 그리 되게 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딪히다라는 것은 부딪다의 강세어네요. 자, 여기 전봇대가 있습니다. 여기 차가 있네요. 차가 있어가지고 차가 빵 이렇게 이렇게 그 차가 그냥 부딪는 것은 부딪는 것이고 빵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봇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봇대는 부딪음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다고 세 번째 부딪히다 있죠. 히가 붙어서 피동점이사 히가 붙어서 부딪히다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세게 꽝 부딪음을 당하면 부딪히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다보다 더 세게 부딪음을 당한 겁니다. 예, 그럴 때 부딪히다 이런 식으로 네 개가 지금 부딪다, 부딪히다 요거 네 개가 나오는데 네 개 다 뜻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 예, 그거 하여간 뭐 말장난 같습니다만 예, 뜻이 그래요. 뜻이 그러니까 하여간 좀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좀 재미도 있죠. 그러니까 아유,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재미도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또 약간의 그런 변화를 통해가지고, 또 다른 뜻을 전달한다는 것, 이런 것도 또 언어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간 요 네 가지, 요거를 잘, 하여간, 구분하시고, 예, 그, 적당한 쓰임새에 그렇게 넣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붙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이것도, 저기 그거예요, 저 강세에 관련된 이제 전미사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브 같은 경우에는 치뜨리 트리는 앞에 원형을 밝혀 적지만 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예, 그냥 소리대로 적는다. 예, 앞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세 전미사라고 다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아니라 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예,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믿없다. 이거는 믿다에서 예, 그 업이 붙은 거거든요. 믿다에 우습다, 웃다에 읍이 붙은 것이고 믿부다, 밑에 브가 붙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믿없다, 믿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없다, 믿부다 이런 것 더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없다라는 게 믿음이 없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예, 착각이 될 때가 많은데 더 믿음직스럽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믿부다 같은 경우에도 예, 이것도 기쁘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 뜻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믿없다와 비슷하게 예, 더 믿음직스럽다라는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 강세 전미사인데 이런 거 붙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1번 얽히다가 있습니다. 자, 히가 붙었네요. 이히리기 우구추 이런 피사동 전미사가 붙으면 앞에 원형을 밝혀 적죠. 예, 그러니까 얽히다 리을 기억 그거 적어준 것 맞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근데 다만 사과의 상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돌이다잖아요. 그렇죠. 예, 돌이다가 아니라 이가 붙었지만 이게 돌다에서 나왔다는 그 본뜻에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돌려내었다가 아니라 도려내었다라는 식으로 발음대로 적어주는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보시겠습니다. 차가 가로수에 세게 부딪혔다라는 것. 이거는 차는 이제 이 가로수라고 치고 차라고 치면 이게 세게 부딪는 거죠. 세게 부딪는데 강세 전미사를 쓰면 부딪히다로 쓰고 그 다음에 트리가 붙으면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그래서 부딪혔다라고 쓰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발음대로 쓴 부딪혔다 이런 식으로 쓰는 뒤에 거는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붙임 보시면 예, 뭐 강세 전미사라고 다 원형 밝혀 적는 게 아니라 브 같은 경우에는 원형 밝혀 적지 않는다에 따라서 믿없다라는 뒤에 걸로 적는 것이 앞에 믿없다가 아니라 믿없다로 쓴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맞춤법 23항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 이것은 원형 밝혀 적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항 보시면 하다, 나, 거리다. 그러니까 하다, 거리다 중에 둘 중에 하나 붙을 수 있으면 돼요. 뭐 둘 다 붙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붙을 수 있으면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그래서 깔쭉이 있죠. 깔쭉하다라는 말이 되니까 깔쭉이, 그렇게 깔쭉이가 아니라 앞에 원형을 밝혀 적은 깔쭉이가 맞는 거고요. 꿀꿀하다, 꿀꿀거리다 이런 거 되니까 그래서 꿀꿀이라고 적지 꿀꿀이라고 그렇게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 깜짝이, 눈 깜짝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눈 깜짝이, 덮펄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덮펄이, 배불뚝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배불뚝이, 이런 식으로 앞에 걸로 다 적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쭉 보시면 이제 오뚜기가 있는 거 아래에 오뚜기가 있고,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뚝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뚝이라고 적어주지 오뚜기라고 적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저 2주차 때 한번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오뚜기 3분 요리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한글 맞춤법 그 만들기 전에 그 표기가 그 회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뚜기라고 잘못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 89년 이후에 관점으로 보자면 오뚝이라고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납자기, 푸석이, 훌쭉이 이런 것도 다 하다가 붙을 수 있어서 그래서 다 앞에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붙임 보시면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개구리, 귀뚜라미. 자, 개굴하다, 개굴거리다가 안 돼요. 그래서 개구리라고 적는 거고요. 발음대로. 그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귀뚤하다, 귀뚤거리다라는 말이 없네요. 없으니까 귀뚜람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러기 같은 경우에도 기럭하다, 기럭거리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이렇게 발음대로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많이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자, 뻐꾸기 보세요. 뒤에 뻐꾸기 보시면 뻐꾹하다, 뻐꾹거리다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뻐꾸기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얼룩이 있죠. 얼룩이도 얼룩하다, 얼룩거리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얼룩이라고 적어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건 좀 약간 여러분들이 표기에 약간 좀 어색함이나 거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오뚜기 뭐가 맞았죠? 요거는 이제 오뚜기가 맞고요. 오뚝하다, 오뚝거리다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헷갈리는 거 뻐꾸기. 뻐꾸기는 뻐꾹하다, 뻐꾹거리다가 없답니다. 그래서 뻐꾹이가 아니라 제가 잘못 적었네요. 뻐꾹이가 아니라 뻐꾸기로 그렇게 적어줘야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얼룩이 있죠. 얼룩이 같은 경우에는 얼룩하다, 얼룩거리다가 없으니까 얼룩이라고, 그러니까 그 얼룩 무늬가 있는 그런 이제 동물이나 동물 같은 동물들 이런 것들을 얼룩이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거고요. 자, 홀쭉하다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홀쭉이는 홀쭉이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어떤 거는 이렇게 원형 밝혀 적고 어떤 거는 이제 원형 밝혀 적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헷갈리네요. 자, 뭐 이제 뒤에도 이게 왜 헷갈리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다뤄놓았습니다만, 하여간 좀 그렇게 좀 이걸 외워야지 어떤 게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어려운 규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해설 읽어보면 얼룩이, 얼룩이로 다루어지고 있는 단어는 구별 없이 얼룩이로 적는다. 그래서 얼룩하다, 얼룩거리다가 없으니까 얼룩이로 그렇게 적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스럭이는 부스럭거리다라는 의성어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래서 부스럭이라고 적지 않고 뭐 이게 뭐 부스럭하다, 부스럭거리다 뭐 이런 말, 그런 말하고는 이제 부스럭이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스럭이라고 그렇게 적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스럭하다, 부스럭거리다와 관련 있는 것이라면 그럼 부스럭이라고 적어야겠죠. 그런데 부스럭이가 부스럭하다, 부스럭거리다의 부스럭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소리에 관련된 거고, 부스럭이는 부서진 거잖아요. 부서진 것이기 때문에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대로 그냥 부스럭이라고 그렇게 적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참고 보시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하다나 거리다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판정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어로 올라가 있는지 여부로 한다. 그러나 꿀꿀거리다 꿀꿀하다는 가능하지만 뻐꾹거리다 뻐꾹하다는 불가능하다는 식의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삐죽하다는 가능하지만 얼룩하다는 불가능하다는 식의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야 이게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항일맞춤법 23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관보다는 사전에 의존하여야 해서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리는 거 요 몇 개를 이제 외워두시고 그러셔야지 요게 지금 우리가 사전에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정하기에는 좀 되게 어려운 그런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서 일일이 찾아봐야지 우리의 직관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서 좀 어려운 규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배불뚝이, 배불뚝이.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이거 배불뚝 하다가 사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불뚝이라고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은 이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그래서 배불뚝이라고 앞에 걸로 적는 게 맞습니다. 자, 붙임 보시면 뻐꾸기 뻐꾸기. 이거 뻐꾹하다 뻐꾹거리다가 사전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뻐꾸기라고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맞춤법 2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태어 어근,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의태어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용언이 되는 경우 요거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신용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어는 그 어근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린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자, 예를 보시면 기억 니은 깜짝이다, 깜짝이다, 깜짝거리다가 있어요. 사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이다가 원형을 밝혀 적은 깜짝이다가 맞지 깜짝이다로 적으면 틀립니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꾸벅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꾸벅거리다라는 게 있거든요. 있으니까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었을 때 원형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꾸벅이다가 맞지 꾸벅이다라고 적는 뒤에 건 틀립니다. 뒤에 건 틀립니다. 끄덕이다, 뒤척이다, 들먹이다, 망설이다, 번뜩이다, 번쩍이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에 아래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을맞춤법 23항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의존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 23항에서도 우리가 사전을 뻐꾹하다 뻐꾹거리다가 있는지 다 찾아봐야 됐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사전을 다 찾아봐야지 우리 직관적으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자주 쓰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직걸거리다 있어요. 그러니까 직걸이다가 되는 거예요. 직걸이다로 적는 게 아니라 직걸이다라고 그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망설거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망설이다라고 적어야지 망설이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점이 직걸거리다, 망설거리다 이런 말들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직관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사전을 많이 참고해야 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는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보시면 직걸이다가 있고 직걸이다가 있네요. 뭐가 맞나요? 직걸거리다가 있어요, 사전에.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은 직걸이다라고 앞에 걸로 적은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